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추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에 의대 교수들 역시 동참할 것으로 보여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의료계의 움직임에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개원의에 대한 이 진료 명령,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환자단체 역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불법 총파업 선언이라면서 정부의 행정조치와 사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아직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의료계들도 사실 자신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좀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죠. 2부에서는 유승찬의 콕, 유승찬 정책 컨설턴트 만나보고요. 3부에서는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새로운 미래 이석현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범야권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제가 항상 좀 돌보고 싶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봐, 목소리도 막 갈라지고 그러잖아, 젊은 사람이. 괜찮습니다. 아유, 왜 그래요? 네? 왜 그래요? 좀 기운도 없어 보이고. 저도 정확히 얼굴이 근데 좀 빠졌어 진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얼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인데요. 지금 유튜브 보시면 금방 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부러 의자도 지금 좀 낮춰 앉았는데 좀 높이 앉으시죠. 네네네. 네. 근데 주말에 좀 아팠어요? 저도 이유는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도 같이 방송하시는 모 교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나라는. 아니, 나 진짜. 내가 지금 미안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응? 우리 네. 최희 아나운서도 지금 네. 못 왔댔는데, 이거 진짜. 근데. 네. 아프지 마세요. 근데 요새 같은 때. 제가 감기라기보다는 그 몸살 기운만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랬거든.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확 그냥 목소리로 오면서 이게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혹시 모르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0일이죠? 네. 그럼 내일 오늘은 뭐 어차피 근무해야 되니까 내일 오전 중에 쓸데없이 헬스장 가서 운동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조금 이따 갑니다. 조금 있다. 네. 아니 농담이 아니라 네. 이 처음에 초창기에 잡아야 돼요. 초장에 네. 뭐 회를 먹어요. 초장을 뭐 어떻게 하게.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우리 시간 조금 더 끌면 이제 다음 주 병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야죠.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자. 요새만큼 이 말이 절실하게 들릴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마십시오. 정말 이거 어디 불안해가지고 하겠어요? 예? 진짜. 근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3037님 신일 교수님 목소리 돌아오니 반갑네요. 솔직히 제가 얼마나 눈치 보이고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혼났어요. 제 병원에서 그냥 주사를 계속 이틀 가가지고 맞고 그랬는데. 어쨌든 병원 가고. 네. 또 하여간 이 주사가 좋더라고. 꼭 가시고. 자 오늘 할 얘기는 다 했으니까 얘기하죠. 네. 네. 얘기해. 뭘 쳐다봐요.
네, 또다시 오물풍선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어제 북한의 3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를 하고요.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대북 확성기를 다시 켠 게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단한 이후 6년여 만인데요. 자, 이처럼 남북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 이게 어제자입니다,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해서 이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저도 토요일 이제 밤에 속보로 처음 접했는데, 이 오물풍선이 다시 날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는데, 이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제 군이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부터 최전방 지역의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가동을 했습니다. 대북 방송은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오후 5시부터 방송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에 반발한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추가로 살포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북한이 이제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북 확성기라고 하는데, 그렇죠. 어제, 그러니까 그제 밤부터 해서 오물풍선이 총 330여 개가 살포가 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바다나 북한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북한은 국내 민간단체 대북전단 배포를 빌미로 지난달 28일과 29일 그리고 이달 1일에서 2일 대남 오물풍선을 날렸고 약 1000개가 우리 쪽에서 식별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올해 들어 4번째인 건데요. 북한의 오물풍선이 다시 날아오고 있다는 소식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에 저도 밖에서 있다가 접했는데, 결국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 그렇게 늦게까지 뭐 했어요, 토요일에 밖에서? 저 그때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아프지. 응? 건강을 위해 했던 운동인데, 아니, 운동이 오히려- 지나치면 건강을 네. 해쳐요. 그렇더라고요. 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운동에 대한 뉴스요? 아니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죠. 우리도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러니까 우리가 대북 확성기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매뉴얼대로 우리도 움직이는 거고, 실제로 오물풍선이든 뭐든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에 기분이 이것도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건데, 많은 정치인들하고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오물이 들어 있다가 이게 딴 게 들어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여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를 총으로 쏴서 떨어뜨리기 힘들면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드론 부대가 있잖아요. 이 드론을 출동해 가지고 여권 지도부 김용태 의원, 김용태 비대위원이죠, 의원이자 김용태 의원 같은 사람은 드론을 쏴가지고 공군 나왔죠. 네. 김용태 의원도 공군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드론, 그러고 보니까 이 공군 출신들이 그 드론 생각을 해야죠. 이 드론으로 해가지고 이 풍선, 이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걸 딱 낚아채가지고 이제 어디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라든지 소각장으로 직접 가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드론으로 드론 물체를 이렇게. 네. 아직 덜 아프네. 이 드론으로 들어온 물체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드론으로 들어온 물체면 괜찮은데 이 안에 딴 게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인데, 북한도 대남 확성기를 설치해서 이제 한다는 건데, 북한은 심리전 때문에 대남 확성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쏘는 이 확성기를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확성기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섞여가지고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니
그 북한이 대남 확성기에다가 막 우리한테 뭐라 그런다고 야 북한이 진짜 그런가 이렇게 믿을 대한민국 국민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제가 볼 때 0.01%는 안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은 이 북한은 둘 중에 하나죠. 대남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도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다른 도발을 일단은 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약간 삼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신에 언제 이게 좀 세게 나올 거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0월? 왜 10월일까요? 10월이요? 네. 뭐 명절 맞이해서 명절 맞이해서 추석도 지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미국 대선 직전에 다시 한번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북한의 오물풍선 단순하게 오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갖는 그런 것이 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에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앞서서 자당 몫으로 배분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을 우선 확보한다는 구상인데요.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그동안 공언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오늘 열고 원구성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7일 민주당은 앞서 원구성을 위해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을 했습니다. 명단에 따르면 법사위 정청래, 운영위 박찬대, 과방위 최민희, 국토위 맹성규 의원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배정을 했고요.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상황이 급박해진 것도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법원이 인정한 건데요. 민주당은 이에 특검법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인 상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확보를 위해 대응책 강구에 나선 상황이고요. 일단 법사위와 운영위를 관례대로 여당이 확보하면 나머지 원구성 협상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1시간 좀 전에 전해진 소식이죠.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하는 원구성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일부라도 반드시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 이런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원구성은 안 된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어떻게 전망해요. 근데 지금 방금 들은 소식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려야지. 원래 5시에 국회 본회의 하기로 했거든요. 8시에 개최하기로 했다라고 방금 저한테 뭐가 왔습니다. 8시에 아마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일 텐데 제가 이건 할 얘기가 많아요. 자, 퀴즈. 관습과 관례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다른 말이에요? 한자가 다르니까요. 한자가 다르니까. 한문도 쓸 줄 알아요? 네? 한문. 많이 까먹었습니다. 아유야. 근데요. 이게 내가 오늘 학교 연구실에서 찾아봤어요. 관습과 관례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관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관습법이라는 게 있는데 관습법도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가족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사실혼 관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인정이 관습법이거든요. 이 관습법도 법으로 인정하는 게 법이 맞거든요. 자, 그러면은 국회는 뭐 하는데요? 법 만드는 곳이죠. 법 만드는 데죠. 다행이다. 국회는 뭐 하는데요? 싸우는데요. 뭐 이럴까. 그렇죠. 네. 그런 얘기할까 봐 또 조마조마했는데. 근데 이게 관습법이라는 게 관습법이 아니라 국회는 법을 만드는 데인데 법을 만드는 데일수록 관습도 중요해요. 법을 만드는데 그걸 존중하지 않으면 법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죠. 관습법도 법이고 관습이 있어야 관습을 통해 가지고 만든 법도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국회에서 기존에 관례가 있습니다. 이 관례를 지켜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주당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는 국회법을 지켜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법을 만드는 데서 법을 지켜야죠. 전적으로 200% 동의. 그런데 국회법을 존중하면서 관습과 관례를 무시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관습과 관례를 지켰으면 국회법을 더 잘 준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례를 존중했을 경우에 국회법을 저는 지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서는요.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16대 총선 김대중 당시 대통령 시절부터 뭐냐면 법사위는 제2당이 위원장을 맡게 돼 있었어요. 근데 내가 16대 총선 결과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야당인 한나라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고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사실은 한나라당보다 의석수가 적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은 그때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의 얘기를 들어서 그래 법사위는 2당이 가져가게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1당에선 국회의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당은 법사위원장을 시켜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맞추자는 거예요. 법사위가 일종의 법안 통과하는데 지키는 길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관례인데 그 관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도 일종의 법이지만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국회법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께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아닙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고요. 민주주의의 수단입니다. 여러 수단 중에 하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거. 민주주의의 가치란 건 뭐냐면 민주당이 예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게 억지로 통과시킬 때 그때 뭐냐면 소수 정당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명분을 세웠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민주당 옛날에 그 얘기했거든요. 소수의 목소리가 국회에 녹여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다수결이거든요. 그건 원칙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와 타협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녹여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는 글쎄 민주당이 왜 모든 관례를 무시하고 그리고 운영위원장도 원래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일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 세 개의 중요한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다면 이거는 재헌국회 이후에 최초의 일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국회법을 지킨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장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결과 다 가져갈 겁니다. 다음 합시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식 각각 살펴볼 텐데요. 여상규 국민의힘 당원당규 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 개정 및 지도체제 논의를 두고 결론에 상당히 접근했다. 내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이해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승계형 단일 지도체제와 관련해서 단일 지도체제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대표가 없으면 자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게 되는데 부대표를 두게 되면 당 지도부가 안정되게 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대표와 당대표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비한 규정을 명확히 해놓으면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서 황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를 맡고 2등이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2인 지도체제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용이라는 지적 등 당내 반발이 지속되자 명칭을 승계형 단일 지도 체제로 정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여 위원장은 당원 투표 100%인 현행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두고도 민심의 비율을 당원 당규에 명확히 규정한다는 점이 의미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당심 80, 민심 20%나 혹은 70, 30이나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75, 25 아닌가, 어느 쪽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관위가 전당대회 관련해서 7월 25일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속보가 전해졌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오늘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 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비상사태 시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대표 임기 관련 조항을 바꾼다는 점에서 이 대표만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해식 수석 대변인이 관련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라고 이야기했고, 특별히 반대 의견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행 이 당헌 당규를 보면 이 대표가 만일 대표직을 연임을 한 뒤에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고 한다면 2026년 3월에는 사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개정이 확정이 된다면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에 대표직에 물러나서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지는 상황인 거고요. 이 같은 설명에도 당내에서는 반발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과 같은 방식의 당헌 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 무리한 개정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 최고위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역시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민주당이 지난 2022년 당헌 80조와 관련해서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당내 비명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 개정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이 조항을 아예 없애기로 한 겁니다. 이수석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배경을 설명하기로 했고요. 또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 역시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 개정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이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 전당대회 룰 같은 경우에 7대3이나 8대2나 큰 영향 없어요. 단지 이제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 혹은 승계형 단일 지도 체제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승계형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도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당대표 될 분이 꼭 대선에 나가야 되는 모양이죠. 아니, 당대표 되시는 분이 대선에 안 나가면 문제 깨끗이 끝나요. 근데 이거 꼭 당대표와 대선 나가는 사람이 일치한다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누군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글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1년 전에 그만둬야 된다는 게 당권 대권 분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당권 대권 분리 왜 해야 되느냐? 이거는
공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대표 계속 있다가 대선에 나간다. 그럼 대선 후보 경선 그렇게 공정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글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어떤 생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한 건 절대로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로 믿어줘야겠죠.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의대 교수와 봉직이, 개원이 등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에 이같이 밝힌 건데요.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협이 지난 4일에서 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천만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11만 1,861명 중에 7만 800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63.3%의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을 지지하겠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는 90.6%가 찬성을 했다고 하고요. 휴진을 포함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3.5%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 선언에 따른 조치로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에 대해 진료 명령,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의정 갈등 국면 끝이 보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의협은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 미래 의료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현재의 환자들입니다. 현재의 환자들을 등한시하고서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일단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 뭐냐면 막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론 나는 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죠.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이 허용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음을 보여준다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